요즘 청년 세대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요즘 일반인 연예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방송이 되고 인기도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또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활동가는 요즘에는 뭐 보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네, 저는 좀 연애 프로그램 유행 초반에는 하트 시그널, 좀 대표 주작격인 하트 시그널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최근에는 이제 나는 솔로나 환승연애 같은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환승연애가 마지막 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늘입니까? 네,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또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남의 연애나 메리퀴어처럼 이제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퀴어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좀 그런 색다른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대화 주제가 대부분 이제 다 연애 프로그램으로 이게 이어지는. 대화에 많이 나옵니까? 네, 이제 누구랑 누가 잘 되고 있다. 나는 누구 파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괜찮지 않냐.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대부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이게 세대가 아무래도 위다 보니까 짝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네. 근데 이거 한번 역사를 뭐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나요? 네. 어떤 게 있었죠? 그 짝 이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기억하죠. 이것도 원조인가요? 네, 스튜디오에서 이제 선남선녀가 나와서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던 거를. 그렇죠. 사랑의 짝대기.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정말 제일 오래된 거군요. 네, 이제 짝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그런 식으로 좀 인기가 많았었고 네. 최근과 좀 달라진 양상 같은 거를 보면요. 예전에는 사랑을 찾아 나온 출연자들이 이제 서로 마음에 들면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이제 호감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게 기본 구성이었는데요. 네. 공중파 등에서는 여전히 좀 현실적인 차원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죠. 보통 20대 후반 정도의 출연자들이 많은 현실이고요. 케이블이나 종편, OTT 자체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시청 연령층이나 플랫폼 이용자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라던가 좀 외형이 좀 아름다운 사람들 SNS를 통해서 섭외를 해서 찾아서 사진 보고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신청보다 약간 섭외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방송에서의 어떤 설레는 그림 이런 그림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채널이 워낙 다양하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만의 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정을 넣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이 환승연애처럼 최근 트렌드는 아무래도 깨지고 붙는 커플이라는 의미에서의 깨붙 커플 이런 거를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위기에 있거나 혹은 헤어진 후에 커플들이 다시 만나는 서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는 헤어졌던 커플들이 여러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살면서 뭐 재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서 설정이 처음 공개됐을 때 되게 자극적이고 그러네요. 이건 약간 재혼하신 분들, 이혼하신 부부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이혼한 부부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구성으로 좀 인기를 끌었고 이제 또 체인지 데이지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헤어질 위기에 있는 커플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데이트를 하거든요. 파트너를. 그러면서 이제 재결합을 할 것인지 다시 만날 것인지 이런 관계를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컨셉이 좀 특이한 걸로는 최근에 이제 곧 시작하는데 반려동물이 나의 데이트 상대를 골라주는 동물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까? 같이 나와요.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나와서 반려동물이 골라주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설정한 비밀 하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은 허용되는 그런 비밀 남녀 같은 프로그램도 그럼 그건 있고요.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 거짓말만은 허용이 되는 그런 약간 추리 게임의 형식을 도입한 러브캐쳐 같은 것도 이제 추리 형식을 도입을 했고 공중파나 이런 종편 케이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코멘트를 하면서 같이 보면서 하트 시그널이 이제 그런 그런 걸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좀 보편화가 되는데 시청자들의 감상이나 평가를 좀 대리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관찰 예능 형태가
이런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에도 적용이 되는 게 최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형식이 지금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잘 따라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왜 인기인지를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이게 일반인이기 때문에 연기는 아닐 것이다. 좀 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실하고 보면은 앞서 OTT 쪽에는 섭외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모 같은 게 현실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한 두 부분 정도를 두 분께서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날 것이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좀 가공이 되지 않았고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네. 동시에 요즘에 이제 미디어 등에서 많이 추구하는 어떤 자연스러움, 꾸미지 않은 거 그리고 연기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수요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래도 연애라는 게 굉장히 좀 내밀한 감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연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좀 있죠. 연예인들이 그런 영화라던가, 커플 뭐 이런 네. 거 하는 관찰 예능도 네네 사실은 그런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것도 연기죠, 결국에는 뭐. 예, 이제 그 대본이 있다는 말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실망을 하고 했던 것들도 대본이 네, 있다. 이게 구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꽁냥거리고 설렘을 주고받고 한 거는 진짜이길 진짜겠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 있다거나 거기에 나온 출연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거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좀 소동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측면들 중에 하나는 일단 출연자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생활, 사연 또 어떨 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너무 재미를 위해서 좀 소비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이 자연스러움, 날 것, 그 진짜이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혹은 알 것 같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공감하고 몰입하고 왜냐하면 저건 진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날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은 방송을 제작하는 측면에서도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방송이니까 네. 너무 현실적이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비혼 권장 프로그램이다 이런 농담을 듣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출연진을 좀 아름답게 연출하거나 편집을 거쳐서 그렇죠. 이렇게 좀 미화를 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모든 방송에서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 저는 연애라는 거는 원래 좀 판타지적인 면이 있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현실적인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판타지로 좀 가공된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수요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라는 건 판타지도 좀 있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역시 좀 두 네.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사실은 좀 연애 자체가 굉장히 사적으로 여겨져 왔던 어떤 사회의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일반인 데이트 예능 외에도 요즘에는 뭐 연애의 참견이나 아니면 다시 이제 방영하고 있는 마녀사냥 처럼 이제 연애 상담 프로그램 역시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좀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연애의 민낯 이나 좀 부끄럽고 좀 보는 사람이 민망하기까지 한 이제 정말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 30대 여성으로서 이제 두 분은 그 출연자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이런 걸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건지, 공감하기 또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건지. 네. 예, 어떠세요, 두 분? 아무래도 출연자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또 매 기수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서 출연자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냥 좀 연령대가 비슷하다라는 것만으로는 묻거나 제가 거기에 공감할 수 있다 없다 하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다층적이고 서로 다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촬영을 위해서 상황을 좀 몰아가다 보니까 출연자들의 감정이 다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극단적이다. 한 4박 5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네.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막 오전 오후 막 커플들이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감정의 소용돌이를 많이 경험하고 힘들 것 같아요. 예, 본인들도 인터뷰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방송이 그런 면을 또 잘 편집해서 내보내잖아요. 드라마틱한 그렇죠. 부분. 이 사람이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초연하게 있는 사람은 분량이 잘려나가고 그렇죠. 막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토리 라인이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약간 좀 성격이 덤덤한 편인데 보면서 저렇게까지 할 때가 조금 있어요. 저렇게까지. 네, 그런 저렇게까지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인간관계나 감정이라는 게라고 하면서 좀 오히려 배울 때도 있고 또 이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게 자존심을 세우다가 사과할 기회를 놓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기회를 많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와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관계 전반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구나. 그렇죠. 연애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관계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좀 그런 거를 내려놔야 할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간접 체험하는 면도 있어서 그럴 때는 좀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조금 최악인 면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우리 사회 이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구나라는 측면을 좀 그렇죠. 보고 같이 좀 이해할 수도 공감하는 있고.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요즘에는 또 연애 프로그램에 좀 출연진들의 나이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이제 저는 또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건 제가 20대 초반인데 저랑 동갑인 이제 출연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극이 되십니까? 아니요, 자극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좀 놀라운 좀 감정들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좀 같은 20, 30대라고 해서 공감을 하기에는 제가 느끼는 건 사실 대부분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좀 다르다. 감각,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라는 감각이 많이 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되게 잘생기고 예쁜 너무 사람들. 조건이 좋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건 그렇게 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나와 흡사하거나 나를 투영할 만한 장치가 많다면 사실 재미있기보다는 진송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최악인 모습에 나 역시 같이 부끄러워지는 힘들어지겠죠. 네네네. 근데 사실 가끔 친구들한테 이제 환승연애를 제가 재밌게 보는 걸 설명하면서 온갖 사회의 정상성을 모두 모아서 압축해 놓은 느낌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는 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좀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정상성. 이런 여자는 뭐 이렇고 남자는 이렇고 그걸 압축해 놓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남성상 어떤 여성상이 인기인지가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두 분이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보편적 호감형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좀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리액션을 그래요? 되게 잘해주고 잘 웃고 그리고 좀 애교가 많고 이러면은 이제 패널들의 그 어떤 반응도 그렇고 출연자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인기가 호감을 좀 준다. 많은 유형이고 최근에는 이제 여자라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좋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진취적으로 직진하는 이런 여자 출연자들의 직진요?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좀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 서로 짝을 찾으러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남자들한테 선택권이 있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넷플릭스 솔로지옥 같은 프로그램도 보면은 작년 올해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도 최종 선택에서 남자가 선택을 하면 여자는 그 손을 잡느냐 마느냐로 최종 선택이 결정이 나지 자기를 선택하자는 남자에게는 여자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맷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다정하고 아무래도 좀 비폭력적인 사람들. 예전에는 조금 더 모르겠어요. 뭐 마초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뭐 한 여자만 보는 뭐 이런 캐릭터를 조금 더 많이 쳐줬다면은 요즘에는 좀 다정하고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배려를 좀 잘하고 말을 좀 비속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다정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아무래도 환승연애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환승연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요? 너무 일관되게 그쪽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오늘이니까요. 네, 제가 너무 마지막 날이라서 저희가 봐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보다 보면 누군가에게 너무 올인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진소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좀 그런 지고지순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제 순정남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답게 여러 출연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사람과 가볍게 계속 만나보거나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좀 연애 프로그램의 덕목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좀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와 이제 사귀지 않고 계속 데이트를 여러 사람과 하는 것이 어렵죠. 네. 몇 명 계시긴 하지만 그렇죠. 어렵죠. 네, 좀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네. 연애 프로그램만의 좀 특수성이나 내지 재미 포인트로 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댓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8308번님 어쨌든 한 프로가 인기를 끌면 같은 류 방송이 너무 많이 생기고 경쟁을 해서 더 자극적인 걸 내보내고 취지와 그래서 본래 취지와 좀 어긋나고 변질되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데 잘못된 인식은 좀 안 심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도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같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연출 방식이라든지 네. 앞서 섭외가 된다 그러니까 섭외의 기준이라든가 네. 출연진을 그리고 뭐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방송이 나갈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이제 뭐 SNS를 좀 이렇게 잠정 더 이상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부분은 없는지. 아무래도 이런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사회 연애 규범이라던가 아까 말씀해주신 정상성이라던가 이성의 중심 그리고 성별에 따른 데이트 각본, 성각본, 성역할 같은 거를 강화하고 유포하는 역할을 아무래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 지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이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남자들을 이렇게 막 운동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기억나요. 위해서는 그 화장하는 공간이 되게 화려하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외국의 투아시라는 프로그램을 그 약간 패러디해서 만든 건데 거기서 보면 항상 여자들은 꾸미고 있고 남자들은 굉장히 운동을 하고 이런 그 육체적 매력을 발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의 약간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좀 고정관념이군요. 네,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유포를 하고 또 패널들의 코멘트 같은 걸 통해서 좀 괜찮은 사람 어딘가 좀 어색하고 이상한 사람, 덜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좀 평가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이나 관계의 온도 같은 것들이 좀 쓸려가는 측면이 있고요. 여자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관적으로 좀 저체중에 여성적으로 꾸민 외모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것이 보인다. 룰이 있죠. 예. 선정 기준이나 그렇죠. 뭐 섭외 사실은 기준에. 예, 아까 얘기했던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외모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아마 악플 같은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지원을 꺼리는 문제도 되게 크다고 봐요. 악플. 예, 아무래도 훨씬 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여자 출연자들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막 그 평가를 하는군요. 그렇죠. 댓글 같은 걸로도 댓글로. 굉장히 좀 얼굴 평가라던가 뭐 살이나 빼고 나오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 나오는 여자 출연자들은 이미 거의 다 저체중이고 조금만 그런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이 보이면 되게 튀게 되는 그리고 패널들도 약간 그 사람이 튄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요. 아직도 남자는 조건, 여자는 외모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유경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생이라면은 소위 좀 4년제 대학 명문대 출신이라던가 정상성을 꽉꽉 채웠다. 네, 이제 소위 이제 직업이라면 좀 화이트 칼라, 뭐 고소득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던가 그렇고요. 또 비장애인이고 당연히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관리 문제에서는 재미를 위한 편집과 연출에서 이제 출연진 보호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출연 솔로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남자 출연자를 제재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소위 이제 말하는 빌런 만들기 이런 것도 좀 심한 편이고요. 최근에는 일반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에 유명세와 동시에 악플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제작진 차원에서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의 데이팅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출연 후에 유명해졌던 일반인
출연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연예인들도 그렇게 힘들면 또 막 죽음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항상 주의해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맞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가께서. 네, 당연히 아무래도 헤테로 독점 연애를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의 유행으로서 이성애나 정상성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하트 시그널 3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방영된 이제 시즌 3에서는 차량 내 촬영 장면이 이제 총 41번이었는데 그 중에 여성이 운전석에 앉은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시즌 3에는 게다가 굉장히 대기업의 차량 정비사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이 운전석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 출연자가 비싼 승용차를 협찬받을 때 여성 출연자에게는 굉장히 좀 고가의 이제 드라이기 많이 협찬되는 이제 미용 도구 많이 협찬되는 아까 얘기랑 비슷하네요. 네, 장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성 출연자에게만 승용차가 협찬될 때 대부분 역과 멀리 떨어진 숙소 이제 단독주택 숙소를 사용하는 연애 프로그램 특성상 네. 이제 여자 출연자들은 스스로 외출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제 데리고 남자 나가는. 출연자들에게 이제 카풀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자 출연자가 아니라면 어딘가에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굉장히 좀 고정관념이 실현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굉장히 악플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이나 이제 인신공격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서 좀 어떤 이 프로그램 차원에서 경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런 인신공격들이 이어질 경우에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경고는 하나 사실 당부와 경고 외에 실질적인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뭐 메리큐어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네, 이제 좀 네. 다양성을 위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조금씩 달라지면 더 차별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말씀씩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짧게. 남의 연애는 성소수자 남성들이 출연했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만큼이나 그런 시도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 역시 다양성을 좀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고 좀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처럼 재밌게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동시에 연애 프로그램의 유행이 좀 시서하거나 전달하는 바 역시 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간 똑똑똑 일반인 연예 프로그램의 경향과 인기 요인 또 비판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볼 부분은 없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혜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